조선시대 왕의 딸들인 공주 혹은 옹주들은 정치적인 사건에 휘말려 고초를 겪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문종의 딸이자 단종의 누이였던 경혜공주도 그 남편인 정종의 역모 사건에 연좌되어 서인이 되었지만 그래도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조의 유일한 딸로 총애를 받았던 효명공주 역시 역모 사건으로 인해 남편 김세룡과 시조부 김자점이 거열형으로 명을 달리하였지만 그녀는 죽음을 당하지는 않은 채 옹주자기를 박탈당하고 김철라는 칭호로 불릴 뿐이었습니다. 또 화한옹주는 역시 양자인 정우경과 함께 자신의 친조카인 정조의 왕위 계승을 방해하였지만 유배를 당했을 뿐 죽음을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를 통틀어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왕녀가 딱 한 명 있었으니 그녀는 바로 중종의 딸이었던 숙종옹주였습니다. 그녀가 사약을 받아 죽음을 당한 이유는 반역죄도 아니었으니 그 이유는 바로 사위와의 불륜으로 인한 간통죄였습니다. 당시 고귀한 혈통의 왕녀가 사위와 관통을 했다는 충격적인 사건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왕실에서는 그에 대한 모든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숨기고 싶었던 왕실의 치부는 임금의 처사를 매우 못마땅해 했던 한 사관에 의해 사초에 기록되었고 이는 결국 실록에도 실리며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숙정옹주는 1525년 조선 제11대 국왕인 중종과 후궁 수기 김씨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였던 수기 김씨는 또 다른 후궁 수건 이씨가 덕양군을 낳고 5일 만에 상고로 사망하자 중종의 명으로 덕양군을 대신 길렀는데 이때 중종의 총애를 받아 이듬해 그녀의 유일한 딸인 숙정옹주를 출산을 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종은 하가한 딸들이 찾아오면 버선발로 뛰어가 눈물을 흘리는 딸바보 아버지로 유명했기에 그녀 또한 충분한 사랑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1534년 숙정옹주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보다 한 살이 더 많았던 능청부원군 구수영의 손자 구한에게 시집을 가게 됩니다. 숙정옹주의 남편인 능창이 구한은 성품이 온화하고 용모가 단아하였으며 효도와 우애가 깊은 괜찮은 남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시문과 문인화에 능했기에 중종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구한이 일찍이 대궐로 들어갔을 때 중종이 절구를 지으라고 명하자 곧바로 시를 지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문의 운치가 너무나 빼어나 중종이 대단히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였다고 전합니다. 그의 성품과 자질 또한 대단하였으니 젊은 나이에 부마로서 이미 부귀하게 되었으나 온화하고 용모와 자태가 단아하였으며 스스로의 몸가짐을 낮추어 남에게 지극히 겸손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태어나면서부터 재주가 뛰어나 번거롭게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읽고 글을 지었으며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책을 몹시 좋아하여 내객을 일체 받지 않고 서재의 단정히 앉아 책을 읽었는데 유학자의 기풍이 있었고 중종이 여가가 있을 때마다 자주 그를 궁전으로 불러들여 안전에서 시를 짓거나 그림을 그리게 하였는데 그럴 때마다 임금이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군신 간의 격식을 버리고 장인과 사위 간의 정을 나누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훌륭한 인품을 가진 남편을 둔 숙정옹주는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3남 3녀를 두게 됩니다. 이렇게 능청이 구한은 부마들 사이에서도 출중하고 점잖은 인물로 평가받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숙정옹주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숙정옹주는 구한과의 결혼생활 도중 사치로 인해 계속되는 구설수에 오르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치로 인한 대표적인 사건이 1534년 혼인 직후에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버지 중종에게 군사들의 훈련장으로 사용되던 경기도 광주의 정금홍에 있던 땅을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딸 사랑이 지극했던 아버지 중종은 그녀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 땅을 주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사원부의 비판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원부가 아뢰기를 광주의 정금원 들판은 군사훈련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숙정옹주가 조종조 100여 년간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온 지역을 절수하겠다고 요청하여 하루아침에 갑자기 개인 소유의 전지로 탈바꿈시켜버렸으니 혹시라도 징병하는 일이 있게 되면 그 허다한 제도의 군마가 어디에 진을 칠 것이며 어디에서 물과 마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원부는 집단으로 숙정옹주의 사치를 지적하였고
결국 그녀는 아버지 중종에게서 받은 광주 땅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1538년에는 옹주의 지배 크기가 규정을 초과했다는 3사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정교하였다. 왕자녀의 저택이 제도에 벗어난 것을 적간하였는데 덕훈군의 집은 50칸이므로 법전에 많이 벗어나지 않았으나 정신옹주의 집은 8칸, 숙정옹주의 집은 11칸이 각각 법에서 벗어났다. 이것을 헐라. 이처럼 중종은 이 칸 저 칸이 저택에 해당되지 않음을 따지면서 단지 6칸만 헐어버리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결국 숙정옹주는 중종의 지시에 따라 6칸만 줄이기는 했지만 건물을 더 웅장하게, 담장을 더 높게 하는 등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사관들은 백성들의 유망이 잇따르고 군사의 수요가 감소되는 것은 다 왕자녀의 저택이 제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결국 극심한 사치로 인한 연속되는 구설수에 휘말린 숙정옹주는 대간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고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아버지 중종의 비호 아래 여러 비판을 적당히 무시하며 어려움 없이 지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1544년 아버지 중종이 당시 세자였던 인종에게 전위의 뜻을 밝히고 다음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짧은 인종의 지세를 거쳐 1545년 명종에 즉위하게 되는데 그해 7월 그녀의 남편 능창희 구원도 병을 얻어 위독해집니다. 명종이 태의를 보내어 치료하였으나 끝내 죽었는데 그때 구원의 나이는 35살이었으니 숙정옹주는 34살에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자세한 이야기는 알 수 없는데 20여 년이 지난 실록의 기사에서 숙정옹주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용인즉 옹주가 죽은 지 2년 뒤 그리고 문정화구가 죽은 지 1년 뒤인 1566년 옹주의 배다른 동생 명종이 옹주의 큰아들 구사근에게 벼슬을 내렸는데 당시 사관은 이러한 임금의 처사가 매우 못마땅했는지 왕실의 치부인 그녀의 죽음을 사초에 기록했고 이는 결국 실록에도 실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정청에 정교하였다. 조란 숙정옹주의 아들 구사근에게는 대전에 의거하여 초직을 제수하라. 숙정옹주는 중종의 후궁인 수기 김씨의 소생이다. 능창이 구안에게 시집갔었는데 한이 죽자 그 사유와 간통하여 대내로부터 사약을 내려 죽였다. 사연인즉 34살의 과부가 된 숙정옹주는 홀로 쓸쓸히 살았는데 그녀가 40살이 되던 1564년에 당시 명종의 친모로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던 문정왕후에 의해 사약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왕녀가 사약을 받는 일은 조선 역사상 유례가 없던 일이었고 또 숙정옹주 이후에도 왕녀가 사약을 받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사약을 받은 이유는 그녀가 성욕을 참지 못하고 사위와 간통을 하였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물론 사관의 기록은 단편적인 사실만을 전하기에 누가 먼저 유혹을 했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당시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홀로 된 사람이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때는 시대가 달랐고 더욱이 왕녀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다른 이도 아닌 사위와 사통한 것은 현대사회에서도 비난받을 행실이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대왕 대비였던 문정왕후는 권력과 무관한 후궁 서출들에게 너그러운 편이었는데 숙정옹주의 사사를 묵인한 것을 보면 그녀조차도 왕녀의 간통 사건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왕실의 치부가 된 사건이었기에 왕실에서도 숨기고 싶었는지 그녀가 사약을 받을 당시에는 숙정옹주의 간통에 대한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평소 숙정옹주의 행실을 비판적으로 보던 후대의 사관들을 통해 알려지게 됩니다. 사실 조선의 법에 의하면 간통죄가 죽을 죄는 아니었습니다. 반역죄를 저지른 효명옹주와 화한옹주도 죽이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왕녀인 옹주였기에 사실 최악의 형벌이 직첩을 회수하고 서인으로 강등시킨 후 유배를 보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다만 명나라 법률인 대명률에 의하면 남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바로 개가했을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성종식이 왕녀도 아니었던 어우동의 간통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도 성종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사형에 처하는 것을 반대했던 것으로 보아 왕녀였던 숙정옹주에게 간통을 이유로 사약을 내린 일은
아무래도 많이 지나친 처사였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은 과연 누구와 간통하였나라는 점인데 그녀의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3남 3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3명의 딸들이 모두 시집을 갔기에 사위 또한 3명이었고 이에 불륜의 상대로 생각할 수 있는 이들을 추려본다면 첫째 딸 구옥선의 남편 안동 김씨 김정남, 둘째 딸 구호경의 남편 한평희 씨 이창, 셋째 딸 규호생의 남편 전주희 씨 이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564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둘째 사위 이창은 15살, 셋째 사위 이진은 13살, 그리고 첫째 사위 김정남의 생물연대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나이를 알 수 없지만 20살 전후의 나이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숙정옹주가 40살의 사약을 받았고 부적절한 관계는 그 이전에 발생했을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의 연령대가 많이 젊어 보이긴 합니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로 인해 왕녀마저 사약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간통 상대 또한 살아나기 힘들었을 것인데 3명의 사위들은 1564년 이후에도 다수의 손자 손녀들을 두었으니 이를 통해 그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갔던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숙정옹주의 간통 상대는 누구였을까요? 더불어 실록의 한 줄로 기록된 그녀의 간통 사건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